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소방전기 실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방송 앰프와 스피커에서 소비 전력과 전송 전압과 임피던스의 관계. 생소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양가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그림 1이 있고요. 방송 앰프 출력부에서 오디오 신호를 장거리 전송할 때 선로가 쭉 길게도 가고 막 그러겠죠. 그럴 때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전압을 높입니다. 트랜스를 사용을 해가지고 승합 트랜스라고 그러는데 높은 전압으로 이제 승합을 하죠. 그래서 출력측 전압은 49V, 그다음에 70V, 100V가 있어요. 전압이 높을수록 상대적인 전압가가 적어서 현재는 100V 전송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예전에는 49V부터 시작해서 79 있었는데 거의 표 2를 보면은 출력부 승합 트랜스에는 교류적인 저항인 임피던스가 존재합니다. 저항이. 그래서 우리 일반 저항은 R을 이렇게 기호를 쓰는데 임피던스 똑같아요. 저항값은. 근데 이제 이거는 교류적인 저항값이고 이거 이제 직류적인 저항값을 의미하기 때문에 Z라고 그래요. Z. 근데 합성 저항값을 Z5라고 그러고 개별 저항값을 Z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류적인 저항 임피던스가 존재를 하는데 출력 전압에 따라서 임피던스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120W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앰프 출력이 120W일 경우에 49V 전송일 때하고 70V 전송일 때하고 100V 전송일 때 49V 때는 임피던스가 낮아요. 에? 낮고 이거는 임피던스가 이제 크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관계가 있고요. 각 와트 수별로 이렇게 쭉 이렇게. 그래서 표 1에서 전격 전압 PO가 120W라고 그랬죠. 그래서 앰프의 전송 전압을 100V로 하였을 때 출력 임피던스 Z5는 어떻게 되냐 계산을 할 거고요. 역으로 아까 그 120W 앰프를 100V로 전송하면 83.35ohm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역으로 한번 계산해 보면 검증을 하는 거지. 그래서 앰프의 전송 전압이 100V로 했을 때 출력은 어떻게 되느냐. 요번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임피던스를 구해야 되죠. 합성 임피던스. 그래서 앰프가 120W고요. 전송 전압이 100이니까 P분의 V 제곱이니까 100 곱하기 100 하면 만이잖아요. 만에서 120을 나누면 83.35ohm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이 소비 전력을 하면 이 임피던스를 가지고 소비 전력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여기 아까 임피던스하고 소비 전력은 서로 반비례하죠. 그러니까 요거 바꿔치기 하면 돼. 요걸 밑으로 내리고 요걸 위로 올리면은 P가 위로 올라가고 Z가 밑에 내려왔죠. Z5가. 그러면은 여기 100의 제곱 마이너스 나누기 83.3을 하면은 120W가 나오잖아. 옳죠.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아요. 120점 얼마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원래. 근데 계산하다 보면 조금씩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소수점 이하가. 이런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피던스 매칭 트랜스라고 있죠. 아까 보면은 이게 이제 장거리 전송을 해서 전압을 승합을 하기 위해서 승합 트랜스라고도 하는데 임피던스 매칭 트랜스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이것만 전압만 높이느라고 하는 이유뿐만이 아니에요. 그 스피커하고 연결할 때 스피커에도 임피던스가 있거든요. 이런 트랜스가 반대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거하고. 그래서 그런 임피던스 매칭 트랜스의 그런 역할도 한다. 그러니까 240W일 때는 임피던스가 100V에서는 41.7, 그 다음에 300W에서는 33.3, 이런 식으로 임피던스가 틀려지죠. 앰프가 클수록 임피던스가 낮아지고, 앰프 소비 전력이 적을수록 임피던스가 커집니다. 그래서 임피던스 매칭 트랜스 코일의 교류적인 저항 XL은 아래 공식과 같다. 여기 XL이 저항값이에요. 교류적인 저항값. 공식은 2πfL 그렇게 되고요. 주파수와 코일의 값, 요게 F가 주파수고, 그 다음에 L이 코일의 인덕탄스거든요.
요게 커지면은 주파수가 높아지면은 이것도 커지고 리액탄스도 커지고 코일의 값이 커지면은 이 XL도 커집니다.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전송 전압이 높아질수록 코일의 횟수가 많아져서 임피던스의 값이 커지고 임피던스 코일이 하면 이게 이제 코일이 많아지면 L 값이 커지면 이것도 임피던스 커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같은 전송 전압에서 앰프 출력 PO가 클수록 임피던스가 낮아진다. 아까 설명했죠. 앰프 출력이 크면 클수록 점점 임피던스가 낮아진다고 표에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참고로 이제 콘덴사의 교류적인 저항은 XC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2파의 F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반비례하는 거지. 콘덴사의 정전 용량이 커지면 이건 XC는 적어집니다. 저항값이. 주파수가 높아지면은 저항값 적어지고 서로 반대죠. XL하고 XC는. 아까는 앰프에서 승합을 했는데 이번에는 100V로 보낸 걸 갖다가 로우 임피던스 스피커에다가 이렇게 연결하기 위해서 매칭 트랜스를 또 반대로 쓰는 거예요. 응? 이쪽에는 하이 임피던스, 이건 로우 임피던스. 아까는 로우에서 하이로 보냈잖아요, 앰프에서는. 근데 여기는 하이로 들어온 걸 갖다가 다시 로우로 이게 다운 트랜스를 통해서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10kΩ이면은 여기는 8옴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쪽 스피커를 8옴이기 때문에 임피던스를 매칭해주기 위해서 변환을 해주기 위해서 이게 다운 트랜스를 쓰는 거예요. 이것도 임피던스 매칭 트랜스입니다. 그래서 이 차가 1와트에 8옴이에요. 여기는 이제 일단 100V에서 여기 이제 전압으로 낮춰가지고 이걸 1와트에 8옴으로 만드는 건데 여기 보면은 전압이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와트가 P잖아. 이거는 임피던스고 임피던스는 저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공식에 요거와 요거 값을 하면은 요게 V죠. 전압이 요게. 그래서 V가 이쪽이가 이렇게 V예요. 이게 계산식. 그러면 P는 이거잖아. P하고 Z5는 R이랑 똑같자고 그랬죠. 그러니까 P 곱하기 R에 루트를 씌우면 되는 거지. 예? 그래서 그 공식에 의해 가지고 루트 PR에 이 공식에 의해서 P는 이거잖아. 1와트. R은 이거고 8옴. 그래서 이 공식에 의해서 8 곱하기 1이면 8이잖아. 8루트가 되는 거잖아. 응? 8루트 계산하면은 2.8V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100V 전송을 했으면은 여기는 임피던스가 8옴이고 1와트니까 계산해보면 2.8V 정도로. 예? 그래서 다운 트랜스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실제 보면은 이 차가 요 스피커에 보면 1와트 8옴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 좀 사진이 이미지가 흐려서 그런데 여기 1와트라고 여기 써 있는 거고요. 여기 8옴이라고 써 있어요. 1와트 8옴. 그러니까 여기 이제 스피커 내 이 코일이 있어요. 이 안에. 이 코일이 그 전압의 변화 이런 걸로 해서 주파수의 변화해서 막 코일 자체가 움직여서 콘지를 움직여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스피커는. 그래서 여기 선이 이렇게 2차 측 코일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단자에다 양쪽에 이렇게 물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거실에 위에 보면은 높은데 요거 달려 있어요. 스피커 1와트 조만한 거 사각으로 해가지고 그겁니다. 이거 선 1차 측에 선이 2가닥밖에 없어. 그냥 막바로 연결하면 돼. 이거는 이미 스피커가 자체에서 이렇게 연결돼 있고요. 근데 아파트 건 그렇다 치고 우리 왜 동그란 왜 실링 천장에다 다는 왜 빌딩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스피커가 있잖아. 그걸 이렇게 열어보면은 선이 스피커에서 2가닥 이렇게 임피던스 매치돼서 2차 이렇게 돼 있고 1차에는 선이 3가닥 내지는 4가닥 있는 게 있잖아. 하나는 공통이고 임피던스가 뭐 이렇게 있죠. 쭉 1와트 3와트, 5와트 이렇게 있다 보니 임피던스가 다 틀려요. 그래서 1와트, 3와트, 5와트면은 각각 임피던스가 5와트는 2kΩ, 3와트면 3.3kΩ, 그 다음에 1와트면 10kΩ이 돼요. 이게 그런 임피던스가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스피커가 예를 들어서 1와트에서 5와트까지 사용할 수 있는 스피커죠. 그러니까 3와트면 3와트 임피던스에다 연결해야 되고 공통하고 1와트면 1와트 임피던스에다 연결해 줘야 되고 5와트면 5와트 임피던스에다 연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 자체가
내가 이 임피던스 매칭 트랜스를 설계하고 이렇게 실제 제작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알 수가 없지만은 이 계산식에 의해서 이걸 미루어 짐작하건대 코일이 3개가 이렇게 있어요. 5kg, 3kg, 1kg. 그래가지고 한 단자씩은 이렇게 콤먼을 하고요. 요거는 이렇게 해서 공통선으로 가고요. 요게 이제 이게 10kg, 1와트니까 10kg. 그 다음에 3와트면 3.3kg. 그 다음에 5와트니까 2.2kg 탭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렇게 4가닥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복권식으로 1차 측이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감겨가지고 2차 측에는 이렇게 하나의 코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필요한 선만 연결해서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1와트만 연결했을 경우에는 1와트가 2.8V 정도 걸려요. 예? 여기 1와트가 2.8V 걸리고 3와트 연결했을 때는 4.8V 요 양단이 그 다음에 5와트 연결했을 때는 6.3V가 걸려요. 근데 여기서 1와트에서 3와트, 5와트 이렇게 사용하는 스피커 같으면은 최대로 맥시멈 사용하는 그 전격에 맞춰서 이 스피커를 제작을 해야 됩니다. 임피던스는 똑같은 거고, 똑같은데 와트수에 따라서 여기 걸리는 전압이 틀려지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맥시멈 여기다 표시를 한 거는 135를 겸용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사용하는 스피커 같은 경우 맥시멈 와트수에다가 이렇게 맞춰서 제작을 해서 나온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이 카탈로그에 보면은 인풋가 100V라고 나와 있죠. 100V일 때 135W 100V 전송 방식에서 1W, 3W, 5W를 사용할 수 있다. 요 기종이요. 모델이. 그랬을 경우에 100V에서 1W, 3W, 5W일 때 임피던스는 100V일 때 1W는 10kΩ, 3W는 3.3kΩ, 5W는 2kΩ. 이렇게 표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거를 잘 보고서 그 제품을 구매를 하셔야 돼요. 발주를 하시고. 요거는 아까는 135잖아. 135. 1W, 3W, 5W인데 이거는 잘 보일라나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요 그 검정선이 컴선이고 여기 하얀 게 잘 안 보입니다. 그림 여기 하얀 건데 하얀 게 5W 탭이고요. 그다음에 이 맥시멈이죠. 그러니까 최고 크니까. 그다음에 녹색이 2.5W. 그다음에 빨간색 레드가 1.25W. 그래서 맥시멈 5W고요. 2.5W, 1.25W. 이렇게 8옴 스피커예요, 이게. 예? 그래서 여기 2가닥짜리가 스피커로 연결되는 부분이 요거는 이제 방송 앰프 쪽으로 연결되는 선인데 공통선하고 필요한 거 5W냐, 2.5W냐, 1.25W냐 골라서 2가닥만 연결하고 나머지는 테이핑 처리해야 됩니다. 이거 절연 처리해야 돼요. 사용 안 하는 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압 측에는 여기 이제 검정 게 공통이고 이쪽에도 검정 게 공통이죠. 그다음에 이쪽에 빨간 게 8옴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인터넷에 이 이미지를 갖다가 검색하다 보니까 이게 딱 보니까 잘못돼서 내가 설명을 하는 건데 1차와 2차를 반대로 설명을 했어요.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돼. 여기 라벨이 붙어 있는데 여기 8옴이라고 써 있잖아. 0옴이고 그리고 여기는 0V, 70V, 100V라고 써 있다고. 그러면은 이게 1차라는 얘기예요. 이게 70V, 0V, 100V로 왜 써놨냐면은 100V 방식일 때는 백하고 이 레드하고 이 적색하고 블랙 흑색하고 두 선에 연결해라는 얘기고 요게 이제 그 70V일 때는 요 선 갈색하고 그다음에 검정색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뜻으로 이렇게 의미를 해놓은 거예요. 그럼 이게 앰프로 가는 선인데 스피커로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써놨어요, 이 사람이. 예? 그리고 요거는 8옴 같으면은 2차 측 아까 임피던스가 8옴이었잖아요. 0하고 8옴이잖아 이게. 예? 그러면은 그게 요것만 딱 봐도 요게 스피커로 가는 거고 요게 앰프 쪽으로 가는 거다 알 수 있는데 반대로 설명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뭐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이 아 요게 스피커 연결되네, 요거 이제 앰프 연결되네, 반대로 이렇게 알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100V 전송 방식일 때 임피던스를 와트수별로, 예? 스피커를 내가 예를 들어서 1와트로 사용한다 그러면은 요게 Z는, 예? Z5라고 습관이 돼가 Z는 P분의 V 제곱이라고 그랬잖아. V는 전압은 100이니까 100의 제곱이면은 만이죠. 만 나누기 와트수를 하면은 여기 이 저항값이 나오는 거예요. 100V 전송에서. 100V 전송이니까 V 제곱이 만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1와트 같으면 그냥 만이잖아. 1분의 만이니까. 어? 만이면 10kg죠. 10kg. 이게 킬로옴에다가 적었어요. 그래서 2kg 같으면 2분의 1로 떨어지고, 3이면 3분의 1로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쭉 내가 써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표기를 하다 보니까 계산을 해보면 요건 2.6kg로 내가 표기한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표기한 게 아니라 보통 2.6kg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계산하면 한 2.7kg 나와요. 그다음에 여기는 계산해 보면 이제 옴으로 나오는데 30W는 333옴이 나오는데 표기는 330으로 하고, 여기는 15W 같은 경우 계산하면 667이 나오는데 그냥 660으로 표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계산해 보면 이거 틀리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작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한다 이런 걸 설명을 하는 거니까. 현장에서 스피커 결선할 때 앰프의 전송 전압이 몇 볼트인가 이거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거기 스피커를 설치할 장소에 몇 와트짜리를 설치해야 되느냐. 에? 다 장소마다 다릅니다. 실내 뭐 1와트 달 수도 있고 설계자 맘이요. 3와트 달 수도 있고, 또 홀 같은 데는 뭐 5와트짜리도 있고, 뭐 공장 같은 데는 뭐 15와트, 20와트 뭐 이렇게 다 달라요. 장소마다. 그러니까 전송 전압은 다 똑같을 것이고 설치되는 스피커의 소비 전력만 다르겠죠. 예? 그러니까 요걸 알아야 돼. 알아야 내가 임피던스 선이 여러 가닥 이렇게 나왔다고 그랬잖아. 스피커가. 예? 그러면 공통선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1, 4,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맥시멈 5kg까지 사용되는 스피커를 갖다가 3와트를 연결해야 된다. 그럼 내가 여기다 3와트짜리 된다 그러면 3와트에도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이게 3와트를 계산을 해야 돼. 예? 3와트를 V제곱 100V니까 V제곱 만에서 3와트면은 이게 3을 여기 하면 3분의 1이면 3,333 나오잖아. 그러면 3.3kg에다가 연결을 해야 된다. 예? 여기다가 1와트, 3와트, 5와트가 안 써 있어요. 3.3kg. 예?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다고. 예? 그러니까 그 계산한 거를 찾아가지고 그 선하고 공통선하고 같이 연결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요거를 P분의 V제곱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요거 기본이요. 예? 그러니까 100V에서 무조건 V제곱 만 나누기 소비 전격 뭐 1와트, 3와트, 5와트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계산기들은 금방 나와. 이해되시죠? 요게 임피던스 틀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은 조금씩 문제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돼요. 요건 서비스입니다. 서비스가 많네 오늘. 한전솔로에서 변압기가 이렇게 있고요. 변압기에서 각 수용가로 이렇게 선이 연결되잖아. 뭐 3kg, 뭐 10kg, 쭉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변압기 용량이 100kVA인데 피상전력인데 유효전력이 킬로와트죠. 역률이 얼마나에 따라서 이게 이제 달라지는 거지. 그러면 이거 합계가 이거보다 크면 안 돼. 예? 같을 때 효율은 가장 높지만은 그렇게 되면 부하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부하를 낮게 잡는다고. 이거 합계보다 크게 좀 큰 용량의 변압기를 설치해서 운용을 하죠. 방송 앰프도 마찬가지야. 방송 앰프도 스피커의 전체 합 이렇게 이거의 합의 값보다 이 스피커를 연결하는 앰프의 그 소비 전력 값이 커야 돼. 예? 커야 된다고. 예? 그러니까 여유 있게 하는 거죠.
이제 그게 기본이고요. 두 번째 서비스입니다. 신축 현장에서 방송 분야 감리들이 일일이 임피던스 계산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괜히 개고생하는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기에 소비 전력 있죠. 앰프에 소비 전력 P가 있고 스피커에 쭉 이것들의 합에 예? 스피커에 소비 전력 합에 PO가 있어. PO. 그럼 이게 커야 된다고 그랬죠. 앰프가. 그러면은 결국에는 개별적으로 임피던스를 계산 딱 뭐 병렬식으로 하지 말고 와트수를 더하는 거예요. P1 플러스 P2 플러스 막 쫙 하면 총 와트수가 총합 와트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와트수 아까 P분의 V 제곱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P5분의 V 제곱 하면 되지. 이 전부 더한 거를. 응? 일일이 임피던스 뭐 따지지 말고. 그러면은 요거 만이라고 했잖아. 만에서 전체 전력 소비 전력 값을 더하면은 그 값으로 만을 나눠버리면 합성 임피던스가 나오는 거예요. Z5가 합성 스피커 전체. 그러면 요 앰프 임피던스 Z5보다 Z5A죠. 요건 Z5S고 스피커니까 이게 커야 돼. 스피커 쪽이. 왜냐하면 이게 임피던스가 낮으면 이쪽이 과부하 걸리는 거예요. 이게 크면 클수록 부하가 많다는 얘기지. 이게 전부 더한 게 크면 클수록 커지면 임피던스는 떨어지게 돼 있다고.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보다 커지면은 임피던스가 많이 낮아지면은 과부하가 걸리는 거지. 예? 이게 이제 P하고 P 여기 이쪽하고 그러면 이게 이제 반대요. 이게 크면은 임피던스는 반대로 이제 반대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임피던스가 낮아지면 과전류가 그런다. 그럼 과부하가 된다. 이쪽이 합계가 더 크니까 앰프보다 당연히 과전류가 그래요. 앰프 망가져요. 이렇게 사용하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요거 PO보다 큰 걸로 한 최소한 1.25배 이상은 돼야 되지. 뭐 이해가 되죠? 제가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문제는 현장에서 설치 장소마다 스피커에 정해진 소비 전력이 있죠. 여기는 몇 와트, 3와트, 여기는 5와트 뭐 이게 있잖아. 근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 시공자들이 그 소비 전력마다의 임피던스를 정확히 확인해서 정확하게 결선하지 않고 보라게나 마구잡이식으로 막 결선하는 거예요. 대충. 에? 그리고 알려주는 사람도 잘 모르니까 여기에 이렇게 하면 그냥 따라서 하는 거예요. 스피커마다 다 다른데. 에?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얘기지. 이제 그렇게 되면 정해져 있는 소비 전력마다 임피던스가 틀려지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돼. 전체적인 총합 스피커의 소비 전력이 달라지는 거지, 임피던스에.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합성 임피던스가 달라지는 거지. 그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시공자들이 이 점을 유념해서 개별 스피커마다 정확히 임피던스를 확인해서 거기에 맞는 임피던스 선에다가 결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와트수마다 임피던스 계산해가지고. 그래서 스피커를 결선했다. 낮은 임피던스. 예? 큰 와트수를 쓰면 낮은 임피던스에 연결하잖아. 스피커 임피던스 선에다가. 결선하면 소리는 커요. 이게 누적이 되면은 전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게 이제 오류가 커지면은 스피커 합에 영향을 크게 끼치는 거지. 그러면 앰프에 과부하로 작용될 수 있고. 근데 높은 임피던스에 결선하면 소리가 작아져요.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스피커를 3와트 설계하고 1와트 설계한다는 것은 그 장소에 3와트가 규정 이상의 음압을 커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소리가 작다는 거는 거기 그 장소에 커버해야 되는 음압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거지. 서비스 마지막 하나 더. 소규모 현장이란 몰라도 대규모 현장 같은 경우에는 앰프가 이제 여러 대 설치됩니다. 이럴 때는 각 앰프마다 이렇게 8대가 쭉 곱하기 8이 있으면은 8대가 중간에 이 ECS6216이라는 이제 인터엠 저기가 있는데 채널이 16개가 있어요. 이게 16채널인데 앰프 하나마다 하나로 1대1로 가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200 같으면 한 채널 200 한 160 같으면 한 채널에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200와트 같은 경우 여기 뭐 50와트 채널이 있고 뭐 50와트 채널이 곱하기 3개가 있다 그래요. 150와트잖아. 그럼 이거 3개를 묶어서 200와트에 묶어버린다고. 그러면은 요거 앰프마다 따로따로 스피커를 임피던스 합성 임피던스를 계산을 해야 돼. 요거 세 채널의 스피커의 합을 갖다가 계산했을 때 요 합보다 작아야 되는 건 기정사실이고 정확한 임피던스 계산을 하면은 아까 요 합성 PO 전력분의 V제곱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요게 소비 전력의 합계 그거를 이제 그 전압 V제곱 100V면 만에서 그 소비 전력 합계로 나누면 임피던스가 나오겠지. 합성 임피던스가. 예. 계산을 한다면 그렇게 계산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앰프마다 따로따로 계산해야 돼. 그걸로 땡이요. 왜냐하면 이 앰프에 대한 거 요거니까 요 스피커는 요 앰프에 대해서만 임피던스 그 영향을 미치는 거고 다른 그 앰프에 대해서 별개잖아. 예? 그러니까 이 앰프별로 따로따로 이 계산을 해야 됩니다. 예. 연관이 없는 거예요. 다른 앰프하고는. 그리고 임피던스 계산할 때 이제 선로 저항이라는 게 있어. 예? 선로. 또 선로 저항이 이제 크면 임피던스가 상승을 하죠. 예, 정전 용량이라는 게 있어. 선이 두 가닥이잖아. 핫도하고 컴 또는 이제 이머전시 선. ATT 사용할 때 3선식으로 한다 그랬죠. 이머전시 선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두 선 간에 적용하는 콘덴서 성분이 있어요. 정전 용량이라고 그래. 그걸 보고. 그래서 선로가 길어지면은 용량이 커지겠죠. 용량이 커지면은 임피던스가 이제 낮아지겠지. 이게. 낮아지지. 정전 용량이 크면은 굉장히 많이 길지 않을 경우에는 뭐 선로 저항이라든가 정전 용량은 미미합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 보면은 뭐 360W예요. 예? 그래서 요 4개의 채널이 45W, 84W, 그다음에 57W, 그다음에 51W 해가지고 총 계산한 게 237W입니다. 좀 여유 있게 잡았네. 이 360W. 요거를 총 와트수를 계산해가지고 임피던스를 이제 계산하면 되고, 이게 예를 들어서 237W잖아. 237W 해서 V제곱 100V니까 만이니까 만에서 237W를 계산하면은 나누면은 합성 임피던스 Z2가 나오는 거지. 이 전체. 예. 그리고 여기는 두 채널 240W인데 51W하고 102W니까 합 153W. 요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예. 요거는 300W인데 하나로 했잖아. 요거는 246W인데 360W 이렇게 각각 해가지고 하나씩 별도로 해주고, 요것도 마찬가지고, 요건 두 채널 묶었네. 270W니까 360W. 그 다음에 요건 140W니까 240W.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채널별로. 그래가지고 여기서 좀 키워준다, 앰프는. 여기 총 합계보다 와트수. 이해되시죠? 오늘 뭐 강의가 길어졌는데 이해가 안 되면 이게 메모를 해가면서 강의를 한번 차분하게 한번 보세요. 예? 그러면은 다는 몰라도 여러분들이 많이 건져갈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